네, 그 결산의 예비 절차, 예, 잠깐 보세요. 시산표, 그죠? 요거. 재고조사표라 하는 거는 요 기말의 결산 정리 사항을 나타낸 표를 말합니다. 요걸 결산 정리 사항을 나타낸 표. 아시겠죠? 그리고 정산표라 하는 것은 정산한다. 우리가 정산한다 이라죠. 그죠? 연말 정산. 그 말입니다. 정산. 요거는 표를 시산표하고 요거 세 개를 갖다가 한 난에 여러 묶어놓은 표입니다. 그걸 왜 정산표라 합니다. 이거는 요 정산표는 선택, 기업에서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선택. 요거는 뭐 강제 기준은 아니고, 요게 이제 예비 절차. 이제 시작.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아시죠? 본 절차는 이제 개정간의 대체, 개정간의 장부 마감, 또 2월. 요게 말하면 원래 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요거는 본 절차. 아시죠? 예. 예, 거기 보세요. 45쪽에 보시면은 본 절차를 잠깐 한번 봅니다. 그거 보면 비용과 수익 계정을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한다 그랬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요런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요런 집합 손익 계정 하는 걸 만들어 줍니다. 집합시켰다. 비용과 수익을 한 군데 모았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수익. 그래서 요 차익을, 예, 요거는 자본금으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사, 주식회사는 이익잉여금. 나중에 자본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예, 이렇게 마감하고. 알겠죠? 요 계정은 이제 자본 계정에 들어가겠죠. 그죠? 요거는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한다. 예, 그 니은이고 나와 있죠. 그죠? 이익잉여금. 그 다음 디귿은 총계적 원장 각 계정을 마감하고. 그 다음 2월 시산표 작성. 그 2월 시산표도 선택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각 분계장이나 모든 장부를 마감하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 요 절차. 아셨죠? 시산표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시산표죠. 그죠? 요 시산표는 요 총계적 원장, 각 계정별로 묶어서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비용계정, 수익을 이렇게 집합시켜 놨죠. 시산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돈을 먼저 받았거나, 뭐, 먼저 줬거나, 안 받았거나, 안 준 거, 이런 걸 갖다가 정리해서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제 다시 또 시산표 또 작성하죠. 이렇게. 요거는 정리상 하기 전, 요거는 정리 후. 그렇죠? 정리 전 시산표, 정리 후 시산표. 다른 말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라 이랍니다. 우리 책에 거기에 나오죠. 그죠? 수정 전과 수정 후 시산표. 시산표의 종류는 세 가지.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시산표 등식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거 보세요. 요 시산표는 결산이잖아. 그죠? 그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들어갑니다. 요거는 기초자본을 했습니다. 기초자본. 요게 기말 돼버리면 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기말과 기초 차이는 이익이니까 여기는 이익 발생 안 되고 그냥 직결을 하니까 요 기초자본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보세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초자본, 총수익, 총비용. 요거 합계는 요 합계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거 보세요.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 그죠? 요걸 시산표 등식이랍니다. 조심하고, 여기 뭐죠? 기초자본이다. 이게 시산표 등식. 예, 46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아까 한번 나왔죠. 그죠? 요 시산표는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되는데, 요걸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있다. 그죠? 여기에 10원, 10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똑같으면 관계없는데 이걸 이중기입했다. 그럼 학교는 같다. 내용은 잘못됐죠. 그러면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금액. 첫째, 예, 동시누락 이중기입.
하나는 계정과목 오류. 세 가지. 그죠? 예, 요약해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기억. 거래 전체의 붕괴를 누락했거나 모두 전기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중복하여 전기한 경우. 붕괴장에서 전기할 때 대차 반대로 만원 만원인데 바꿔도 만원 그죠? 같다. 다른 계정 과목의 같은 변에 전기한 경우 다른 계정 과목 그죠? 정말 이렇게 자산의 10원 여기 10원인데 요걸 같은 변에 같은 차변에 여기 10원이랑 똑같잖아. 발견할 수 없다. 두 가지 오류가 중복되는 경우 우연히 상기됐다. 그죠? 그럼 요거 반대말 아까 말씀드린 발견할 수 있는 오류 한쪽에 잘못됐다. 그죠? 차변이나 대변에 누락됐거나 이중되어서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요걸 다른 변에 했다. 그죠? 예. 요게 자산 부채인데 요걸 요게 차변이 아니고 요 대변에 요다 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리니까 발견할 수 있죠. 그죠? 네 번째, 꼭 나와 있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시산표 합계가 틀리더라. 요게 틀리는 경우에 우리가 오류를 발견해야 되죠. 이게 틀려버리면 이게 틀립니다. 그럼 작성도 안 되죠. 그죠? 이걸 수정해야 되죠. 발견하는 순서는 이걸 먼저 확인하고 확인 이래 역순으로 한다. 역순. 역으로. 아시겠죠? 그죠? 역순서. 역으로. 순서. 그거 보세요. 기억. 시산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요걸 검토하고. 그죠? 두 번째, 원장각 계정의 합계가 시산표에 올바로 이기되었는가? 요거 확인하고. 이기. 디귿. 원장각 계정의 합계와 잔액을 검사한다. 그죠? 요게 디귿. 리얼. 붕괴장에서 원장으로 전기가 올바른가? 요거 확인. 그 다음, 붕괴장에 오류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제 그건 뒷말을 정리했지만 다음 뭘 확인하겠죠? 붕괴를 확인하고 거래를 확인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죠? 역순이다. 역순. 예, 아래 기본에 이제 5번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빼버리세요. 뒤로 넘기세요. 47페이지. 우리 아까 했던 학계장 시산표 양식이 나와 있고 6번 보세요.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있다. 자, 요거 아까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랬죠. 그죠? 한변 오류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요 같은 계정에 다른 변에 여기 옮겼다. 발견할 수 있다. 1번 거래를 이중 두 번 붕괴했습니다. 발견할 수 없다. 특정 계정에 차변에 전개할 것을 대변에 전개했다. 한 계정을 말하죠. 그죠? 차변에 할 걸 대변,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실제 금액 거래가는 다르지만은 대차 만원을 10만원을 양쪽에 같이 해놔버렸으면 발견할 수 없다. 붕괴를 누락했습니다. 발견할 수 없죠. 그죠? 거래를 붕괴할 때 차변, 대변, 금액은 일치하지만은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했다면 그거는 발견할 수 없죠. 금액이 일치되니까. 다음 네 번째 재고조사표입니다. 그죠? 재고조사표라는 거는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을 나타낸 표, 그걸 재고조사표라 한다. 그죠? 그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을 갖다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 48쪽에 보시면은 기말 재고 자산, 이런 거 정리해야 되죠. 그죠? 기말에 상품이 얼마 남았는지. 그래서 이 기말에 정리할 사항,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게 핵심 이겁니다. 제가 아까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건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산. 현해주 외상간에 그랬죠. 그죠? 현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현금에 우리가 장부상 100원인데 현금의 시세가 90원이더라. 부족하다. 현금 과부족이랍니다. 알겠죠? 예금 나와 있죠. 그죠? 예금. 우리 회사 예금 잔액하고 은행 잔액하고 차이 있죠. 그죠?
우리 회사 장부는 100원인데 은행은 80원 돼 있더라. 요걸 조정합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로 합니다. 주식 내가 살 때 가격은 100원인데 오늘 현재 시가가 만약에 80원 됐더라. 손실이 생겼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돈 못 받는 것, 대손을 예상합니다. 상품, 우리 상품은 장부상의 상품은 100원인데 실지 재고를 알아보니까 70원밖에 없더라. 부족하네. 감모 손실합니다. 건물 가치감소분 상가합니다. 감가상가 등등. 이게 핵심입니다. 자산에서. 요게 우리 앞으로 공부할 회계원리에 2에서 50% 시험에 요거다. 회계원리 보면 알겠죠? 그죠? 이거 외에도 이제 부채에 가면은 뭐 사채가 나옵니다. 사채 돈 빌려서니까 이자 계산해요. 이자, 그죠? 그 다음 그 자료 쭉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수익과 비용, 좀 제가 했죠. 그죠? 수익과 비용. 바로 요겁니다. 수익 비용 하면은, 보세요. 성급, 내가 이제 집세를 먼저 줬다. 그죠? 성급, 먼저 받았다. 선수, 안 받았다. 안 줬다. 이렇게. 먼저 줬으면 성급 비용, 먼저 받았으면 수익, 먼저 줬으면 비용이죠. 그죠? 요 자리에는 성급 보험료나 뭐, 그죠? 보험료, 임차료, 뭐 이자,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미지급 집세, 임차료, 또는 뭐 미지급 영업비, 미지급 급료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이런 거다. 그러니 요게 끝에 보면은 비용과 수익인데, 먼저 줬잖아요. 미리 줬다. 이게 자산이랍니다. 자산.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음해로 넘기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다음 해로 넘겨주기 위한 요 개정 과목입니다. 먼저 받았다. 그죠? 뭘 줘야 되죠? 부채. 안 받았죠? 자산. 안 줬죠? 부채. 요거 두 개는 자산입니다. 요거 두 개는 부채. 끝에는 비용 수익이지만은 앞에 성급 비용 하면 자산이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수 수익 하면은 자산, 선수 수익 하면은 부채, 미지급 비용 하면은 부채. 기억해야 됩니다. 성급 미수는 자산, 선수 미지급은 부채 계정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아까 요거 했잖아요. 요거는 아까 요거 여기 성급이 여기죠. 그죠? 요거. 선수 반대로 임대료 해봐. 이게 임대료. 그죠? 임대료를 내가 미리 받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현금 대변의 임대료. 그럼 반대되잖아. 그죠? 여기는 임대료, 여기는 선수 임대료 되겠죠. 그죠? 그 반대 현상.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결국은 같은 모양이다. 차들만 달라진다. 그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우리 아까,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라 그랬죠. 그죠? 요 하고, 요거 하고. 알겠죠? 요거. 계산 문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총설을 하는 겁니다. 총설. 우리가 이제 총론 부분이죠. 그죠? 회계원리 전체 부분이고, 이제 하나하나, 요 현금 따로따로 들어가는 강론. 아시죠? 강론.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총론 부분입니다. 전체 흐름이죠. 그죠? 전체 흐름에서 요거 아주 객관식이 잘 나옵니다. 또 하나 아까 요거 시산표. 요거 일치되지 않는 거. 그죠?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요런 거.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맞는 거 찾아보세요. 요렇게. 다음 분계 중에 옳은 거 찾아서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임차료를 120원 지급했습니다. 그죠? 40원 날짜 지나고 안 지났죠? 요거. 그죠? 이거 뭐 40으로 곤치는 과정이다. 요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죠? 한 번 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때 요거 있죠. 그죠? 9월 1일 날. 일할 수 있잖아. 우리 기업은 이렇게 미리 집세를 줬다. 그죠?
이렇게. 요거는 임차료, 요거는 성금차료 했습니다. 그죠? 그 방법의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에는 12월 말에 어떤 수준분기를 해야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날 내가 9월 1일 날, 그죠? 이만큼을 미리 줬는데, 오늘 요 날이죠. 요 날 미리 준 거로 요거잖아. 그죠? 오늘 현재는 이날 9월 1일 현재는 이만큼 120을 미리 줬지만은, 오늘 요 날이니까, 요거는 날짜 지났잖아. 그죠? 미리 준 거 요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 금액을 얼마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80원으로 바꿔줘야 되죠. 성급 임차료니까. 그럼 요 얼마 빼야 되겠죠? 40원 빼야 되잖아. 계산은 똑같이. 이렇게 빼고, 요 40원은 올릴 거잖아. 그죠? 요걸 적어줍니다. 이렇게. 요게 수정분계. 아,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구나. 알겠죠? 두 가지다.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임차료로 여기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으로 요래하는 경우가 있고 자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가 나오면은 비용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또는 임차료를 했다, 성급 임차료를 했다. 이걸 주어집니다. 반드시 말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요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아, 요렇게. 반대. 성급 임차료. 성급이 먼저 줬으니까 요거. 요게 주어지면 반대로 임차료. 집세 40원. 요렇게. 요거는 내년 거, 요거는 올해 거. 그죠? 요렇게. 그 계정값을 이제 보험료로 바꿔봅니다. 보험료, 성급보험료, 성급보험료, 요거는 보험료. 알겠죠? 요게 이제 우리 하는 요령인데, 그냥 처음에 이해를 하세요. 이해 위주로. 아, 왜 이런 게 나왔다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두 가지. 오늘 앞으로 이제 여러 번 할 겁니다.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하면서 또 문제풀이도 보고, 또 문제풀이반이라든지 또 마지막 그죠? 정리할 때도 해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총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말 정리사항 두 가지입니다. 계정가모는 임차료 아니면은 보험료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가지 다 아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모품.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내가 같은 원리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1월 1일 날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뭐 5월 1일 해도 되고 1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소모품 100원을 현금 주고 구입했는데 오늘 12월 말에 쓰고 남은 게 있죠. 미사용액이 30원 있더라. 요거 수정분계죠. 그죠? 그러면 요 경우에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구입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소모품 100원, 현금 100원 요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소모품 B 100원, 현금 100원 요래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소모품 한 거는 자산 처리한 거고, 그죠? 소모품 B는 비용 처리한 거죠. 자, 요리를 말씀드려 보세요. 요 경우에는 12월 말에 수정분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소모품 하는 건 자산입니다. 소모품 B 하는 거는 비용입니다. 예, 그럼 요걸 소모품 해놔도 장부에 자산 100원 있습니다. 쓰고 남은 게 얼마 있죠? 30원 남아있다. 그 요 중에서 70원 썼다는 말이잖아. 그죠? 빼야죠. 그 30원, 요거 70원에 30원 남잖아. 그죠? 예. 그러면 70원만큼 뭐가 되죠? 사용분, 소모품 B,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요 경우는 한번 보세요. 비용 떨었죠. 그죠? 그러면 실제 쓴 건 얼마죠? 70원 썼죠. 왜? 쓰고 나면 30원 있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얼마 돼야 되죠? 70원 돼야 되겠죠. 그러면 30원 빼야 되잖아. 소모품 B 30원, 차변에 소모품 30원. 이렇게. 자, 요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모품 요게 주어집니다. 반드시.
자산 처리했다. 비용 처리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자산 처리의 반대. 소모품비 비용 썼는 거 70원. 비용 처리했다. 자산 소모품, 자산 남았는 거 30원. 이렇게. 응? 예. 소모품일 때는 소모품비 비용 썼는 거 70원. 소모품일 때는 소모품 자산 남았는 거 미사회액 30. 이렇게. 요것만 선택하고 나면 요거는 반대니까. 소모품 비면은 소모품, 소모품이면 소모품 비가 되니까. 예. 요거 수정 붕괴.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비용 수익의 수정 붕괴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거기 보시면 48쪽에 손익계정의 결산 정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수익의 이해이다. 그죠?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계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 뒷부분은 뭐, 그 설명드리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입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52쪽. 그거 보면 소품 나와줘. 그죠? 예. 그래서 그 53페이지까지 됐고, 그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또, 요 계정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산표. 그 정산표, 아까 양식. 정산표라는 거는 시산표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 표에 묶어놓은 표를 말합니다. 그죠? 54쪽에 보시면은 정산표, 시산표,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지금 차변, 대변, 요래 란, 금액란이 모두 몇 개 있죠? 6개입니다. 6이식을 합니다. 금액란이 8칸이 있으면 8이식, 10칸이 있으면 12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래 보면은 장부 마감합니다. 그죠? 마감. 네, 아까 우리가 요 마감할 때 제가 요래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 계정이 현금 계정입니다. 여기에 차변에 100원 있고 여기에 70원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마감을 할 때 요래 하죠. 12월 31일 날 차기 2월 30원 합계 100원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1월 1일 날 정기율이 하죠. 그죠? 이렇게 차기 2월로 이렇게 마감하는 걸 우리는 영미식 마감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영미식 마감법. 차기 2월 대신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잔액 30원, 요렇게 잔액 30원, 요래 마감하는 우리가 대륙식 마감법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가깝죠? 영미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 미국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대륙식 마감법이다. 아시겠죠? 잔액.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래 하죠. 그죠? 차기월. 차기월. 미국식을 많이 따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 이 국제의 기준은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171개 나라 중에서 한 150개 이상이 가입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저기 유럽 쪽에서 주체가 있습니다. 국제의 기준은. 그러니 그동안은 기업이 좀 미국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 걸 도입했는데 국제의 기준은 유럽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가입했죠. 2011년에 이제 이걸 이제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가입 안 했습니다. 기분 나쁘겠죠, 그죠? 이거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기업회의 기준을 하다가 이제 유럽에서 만든 이걸 이제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하고 있죠. 그거 아마 가입할 겁니다만은 현재 이 150개 이상입니다. 전 세계가 171개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150개 이상이 가입했죠. 예, 요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예. 55페이지. 55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그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예, 12월 말에 했는데, 그죠? 여기가 자산. 100원, 부채가 30원, 자본은 70원, 이렇게 마감하죠. 그죠? 요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럼 요 등식이 있죠. 그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과 같아진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등식이 있다.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가 되죠? 자본입니다. 또 하나 있죠?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또 뭐가 되죠? 부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이걸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이랍니다. 그 책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식. 요 자본 구하는 게 있죠. 그죠? 자본 등식이라 합니다. 이것도 이런 부채 등식이지만 이거는 막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말, 이런 게 있다 정도 마시면 되고. 자본 구하는 건 자본 등식. 요거 같다. 그죠?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56페이지 그냥 요놈은 제가 칠판에 안 그리겠습니다. 그냥 잠깐 그 아래 그대로 뭐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기초와 기말의 재무상태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작성하세요. 그럼 1월 1일의 재무상태표는 기초입니다. 그죠? 현금은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자산, 비품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차입금 부채입니다. 그죠? 그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잔액이 뭐가 되죠? 자본금. 그 다음 12월 말에 자 구분합니다. 현금, 자산, 예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 자산, 비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차입금 부채, 미지급 부채. 그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그 자본금 기초자본 1,000원 하고 나면 남는 금액 있죠. 그게 뭐가 되죠? 당기순이익 300원. 예, 다음 57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예, 그 손익계산서에는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마찬가지 그죠? 예, 요런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요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대변의 수익. 요 빼고 나면은 당기순이익입니다. 합계 같다. 그죠? 요렇게. 그럼 이때 이제 등식이다. 그죠?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차변의 총비용과 순이익의 합계는 총수익 합계와 같아진다.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 반대로 요 비용이 크면 여기에 손실이 생기겠죠. 그죠? 이때는 이제 손실이 대변에 가겠죠. 오른쪽에. 총비용은 이때는 총수익에다가 손실을 더한 것.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익이 있는 경우와 손실이 있는 경우다. 그죠?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 예, 다음에 손익법과 재산법. 우리 아까 계산 문제 한번 풀어봤잖아. 그죠? 요 계산 문제를 등식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초 자산. 그죠? 기초 부채가 있고 기초 자본이 있다. 그죠? 여기 보면 또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 자본. 그리고 벌어들인 돈이 이제 총수익, 총비용, 그리고 빼고 나면 이제 순이익. 이제 여러 번 이걸 해봤으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등식, 그죠? 자산만의 부채는 자본이다.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그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다. 요수 뺀 거, 이걸 우리는 손익법.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익 나오죠. 재산법이라 이랍니다. 이익 구하는 공식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래 구하는 거는 무슨 법? 손익법.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해서 구하는 거는 무슨 법? 재산법. 아래 13번. 예, 그거 보면은 매출액은 수익의 대표 대변에 적어주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차변. 급료 비용, 임차료 비용, 수수료 수익은 수익, 광고 선전비는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차익이 뭐가 되죠? 당기순이익. 다음 14번. 자, 그 14번 문제가 이 문제잖아. 그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기말에 있어서 이 장부를 조사해 보니 기말에 자산이 30만 원 있었다. 요 기말 자산 합계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말에 부채가 18만원, 비용합계가 36,500원, 그죠? 수익합계는 29,800원, 기초의 자산은 20만. 이때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요거 구하세요. 문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거 보니까 비용이 크네. 이거는 손실은 마이너스. 그죠? 6,700. 그렇죠? 이거는 못 구합니다. 그죠? 요건 구할 수 있겠다. 얼마? 12만. 그럼 이제, 자, 보세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인데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라는 거는 요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더하면 되겠죠. 126,700원.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죠. 자산부채 자본. 그죠? 요거 빼면 되겠다. 73,300원. 정답. 이렇게. 됐죠. 그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인데, 아래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개정 과목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하나하나 할 겁니다. 뒤로 좀 넘겨볼까요? 좀 넘어가서, 60페이지. 그 60쪽을 보시면은, 그 이제 현금 및 뭐 현금 이런 나오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 이래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현금 또 뒤에 뭐 붙었죠. 그죠? 현금 사서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이건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쭉 이제 개정 과목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개정 과목들이지만 이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필요한 거, 직접, 그죠? 우리 이제 시험 관련되는 부분만 할 거고. 그거 보면 이제 자산 계정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 번 정도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채 계정, 자본 계정, 그리고 수익 계정, 그리고 비용 계정들, 그죠?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개정 과목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개정 과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66쪽으로 한번 볼까요? 15번,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분류되는 것. 그럼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무슨 계정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입니다. 그죠? 그럼 묻는 말이 뭐겠죠?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면 그게 답이 돼버립니다. 1번에 나와 있는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 계정입니다.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비용 계정, 단기매매 건너선 평가 손실도 비용 계정, 매도가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 나서 봐야 더 쉬운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고 갑시다. 요거는 우리가 자본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 계정입니다. 따라서 자본 항목이다. 그죠? 그럼 정답 4번이 되겠죠. 감모 손실은 비용입니다. 다음 16번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랬죠. 그럼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익 비용이 아닌 계정 찾아보세요. 그죠? 수익 비용이 아닌 것. 1번 선급보험료, 선급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자산. 답 1번. 그죠? 정답. 2번은 손실 비용, 수수료 수익, 법인세 비용 평가 이익 수익 계정이다. 답은 1번.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개정 과목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다음 이제 6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1장에 이제 이론적 구조, 오늘 아까 잠깐 보류했습니다. 다시 돌아서 할 겁니다. 요 재무제표 부분도 우리 다시 재무제표 종류는 아시죠?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네 가지입니다. 그죠? 요 재무제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돌아서 다시 할 겁니다. 일단은 요 부분 뒤로 좀 넘기세요. 예, 73페이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그 73쪽을 잠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표시 예시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요렇게 나타내죠. 그죠? 요렇게. 요거 우리가 이제 T자 계정이다. 그죠? 요렇게. 요게 재무상태표죠. 여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 요래 나타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계정식, 양식입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보고식으로 나타낼 때는 보고식은 위에서 내려갑니다. 자산 10원, 부채 3원, 요걸 빼고 나면은 자본은 7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밑에 쭉 내려, 요걸 보고식 양식이랍니다. 보고식. 그 이제 요런 게 결산 재무제표, 우리가 신문에 공부할 때는 모두 이런 보고식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런 양식이 이제 참고로 보세요. 73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자산 나오죠. 그죠? 자산, 그 아래 보면은 부채, 자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자산, 부채, 자본, 요런 순서로 나열한 것이 이제 보고식 양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 뒤로 쭉 넘기세요. 그거는 다시 이건 다 돌아서 할 겁니다. 예, 다시 해 드릴 거니까. 일단 뒤로 쭉 넘어가서, 그 재무제표에 대한 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거고, 요건 다시 돌아서 다 드릴 거고, 다음 뒤로 조금 더 넘어갔어요. 예, 넘겨서, 조금 보고 갈게요. 저기 뒤에 90페이지에 가면은 그 10번 문제 있죠. 그 10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그거 보니까 수익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 보세요. 항상 우리 회계 원리 공부하실 때는 제가 요 계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같이 그 옆에다가 연습장을 두고 또 계산기 하고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그래 같이 하도록 그래 하세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이다. 그죠? 그리고 기말의 차산, 기말의 부채고 기말의 자본이죠.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인 돈 1년 동안의 총수익과 지출한 돈 총비용 그리고 순이익이 있다. 그죠? 그거 한번 보세요. 그 1번에 보면은 기말 자산은 70만 원이다. 70원 하고 기말 부채는 20원. 그죠? 기초자산은 30원이고 30만 원. 만 원은 생략하고 기초부채는 10원. 그리고 비용 총액은 30원. 수익 총액은 구해보세요. 요거 구하세요 해줘. 그죠? 그리고 유상증자 나왔다. 그죠? 요 기간 중에 증가, 자본의 증가. 유상증자 얼마죠? 20원 있다. 요게 안 주어졌죠? 요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총수익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 그죠? 자, 일단은 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알아야 되죠. 그죠? 요걸 모르니까 못 구합니다. 잠깐 보류하고 요거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자본은 20원이다. 아셨죠? 요 기말 자산에서 부채를 요 자본 얼마죠? 50원이죠. 자, 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이런 식도 있고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뺀다. 그죠? 예, 그럼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가 20원이지만은 정자가 있으니까 더해야 되죠. 요게 수정된 기초 자본. 그죠? 그럼 기말 자본 50원에서 요 기초 자본 40원을 빼니까 이익은 얼마? 10원. 그렇죠? 아시겠죠? 요게 10원 나왔다. 수익에서 요거 빼니까 10원이다. 요거 답은 얼마? 그렇죠. 40원이죠. 그죠? 정답. 답은 40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뒤로 조금 넘기세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뭐 예습은 필요 없지만 오늘 공부했던 꼭 복습은 해 오셔야 되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오늘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복습을 해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고 나면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전체 흐름이죠. 그죠? 요 총설 부분, 총론 부분을 했습니다. 그죠? 전체 회계 원리의 흐름을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강론, 각 하나하나. 그 자산에 대한 이제 현금, 예금, 이런 하나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산하고 나면은 부채, 그 다음 자본, 수입, 비용하고 나면 회계 원리까지 모두 다 끝납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오늘은 전체 흐름을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요
총론 부분에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예, 문제 풀고 나서 강론에 들어갈 겁니다. 순서를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수업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